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결정사에 남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기사에 정신승리를 하는 돌대가리 한여들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사 검색해 보면 뭐 기사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조금만 고찰을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정신승리를 합니다. 실베에 두 개의 글이 오늘 올라왔었는데 하나는 이제 여초 반응이고 한 개는 반박된 글인데 이제 그 두 개 다 소개하면서 제 의견도 자료도 추가적으로 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후 글이 실베에 올라왔더라고요. 결정사 남성 회원이 더 많다고 오피셜이 났다. 출처는 여성시대. 1. 얼마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결정사 대표들이랑 만나서 저출산을 논의한다. 미친 짓거리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저출산이랑 결정사 가서 물어봐요. 자, 2. 이 자리에서 결정사에 남자 회원이 더 많아서 고민이라는 말이 오피셜로 나왔다. 아니, 1개 결정사 대표의 발언이 오피셜이에요? 오피셜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이라는 뜻이죠.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오피셜 뜻도 모르네요. 참 돌대가리다.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었고. 자, 듀오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 남성 회원이 더 많은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고민이다.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성은 관심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국제결혼을 생각해야 할 것. 이거는 남자들한테 국제결혼 생각해라 이 말한 것 같은데 크크크크 하면서 이제 덕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부들부들 하는 게 더 웃기다. 크크크 진짜 이자들이 결혼에 목맬 줄 알았나 봐. 남초의 주장은 진지하게 믿었던 거야? 누가 봐도 당연하지 않냐? 이런 반응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반응은 아 그래서 여자 후려치는 결정사 유튜버들이 많았나 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덕후 반응은 너무나 당연히 남자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새삼스럽게 또 다른 반응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 단순 성비만 보고 정신승리하는 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팩트 자료는 뒤에서 몇 개 제시를 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결정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딱 반대되는 케이스가 뭐냐고 하면 나이트클럽입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는 클럽 문화는 제가 아예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이트클럽은 저는 이제 가봤으니까 여기를 비유를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여자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 입장도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본만 주문하죠. 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는 매출을 어디서 올립니까? 룸 잡고 양주시키는 남자들한테 매출을 주로 올리는 구조예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한테 똑같이 비용을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남탕이 되었을 겁니다. 구조가 이래요. 그런데 결정사는 반대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육각형의 남자죠. 그 육각형이면 제일 좋고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좀 스펙이 좋은 고스펙의 남자를 원해요. 그런데 그거를 원하는 여자는 많지만 고스펙인 남자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스펙 남자들한테는 가입비를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하여튼 자기 회사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결정사 같은 경우는 차감 구조인데 차감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조가 달라요. 나이트클럽하고 딱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실제 근거 자료를 제가 제시해야 되겠죠. 자, 뉴시스 2019년도 기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리즈로 연속 기사였어요. 여성 가입이 남성보다 비쌀까? 대부분 회사들은 가입 금액에서 남녀 차등을 두고 있다. 차등이 가능한 이유는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회원이 남성 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유저가 더 많대요. 자, 결혼정보업자에서는 연애할 때는 여성 우위,
결혼할 때는 남성 우위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형 같은 경우는 여자 55, 남자 45 정도라고 했다네요. 2019년도 당시에는 듀오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여성의 가입비가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만약 가입비가 같다면 만남의 횟수가 다르게 제공된다는 게 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즉 똑같은 금액을 했을 때 남자한테 더 횟수를 더 준다는 거죠. 가입비가 같다면. 그리고 결혼정보업체들은 계약서상에 남녀 같은 금액을 적어도 무료 소개 횟수를 남성에게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때 조건이 좋은 남자는 무료 소개 횟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700글 하나 더 보시죠. 이 글 같은 경우는 네티즌 분께서 앞에 글을 반박한 건데 실배간 결정사 남녀 성비 통계자를 찾아봄이라는 제목입니다. 결정사 듀오의 경우 남녀, 성별, 가입 연령, 비율, 학력, 수입 등의 통계 지표는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별 자료는 없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 저도 뭐 듀오 홈페이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듀오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은 있어요. 2022년도 1월달 기사고 대표가 직접 인터뷰한 건데 듀오의 전국 기준 남녀 성비는 57대 43으로 남자가 더 많다. 다만 골든미스가 원할 만한 직군에 속하는 수도권 남성을 한정해서 보면 요초다. 수도권만 보면 요초. 자, 여기서는 직군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들이 직군만 봅니까? 외모도 보죠, 몸매도 보죠, 키도 보죠, 재산도 보죠, 그리고 부모님들 노후 준비되어 있는 것도 보죠, 등등등 하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가 직접 한 말인데 여자가 살짝 많은 수준이다. 골드미스들 사이에서는 만날 남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이거 주장하신 분이 성비 비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메타인지 결혼 시장에서 수요, 공급, 지표 파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럽의 경우 여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료 입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비싸게 굴죠. 그 남자 말고도 자신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클럽에서는. 반면에 남자는 클럽 입장 시 입장료를 받아야 하며 남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한 뽐내려고 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알고 결정사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 자료가 빠져 있죠. 그러나 인터넷 검색 통계를 통해서 성비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분은 블랙위키라는 곳에서 검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통계, 결정사 후기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남녀 성비는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보고 관심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검색을 하셨는데 20대보다는 30대가 주로 많네요. 자, 여기서 보면 성별 비율이 여자 71.4, 남자 28.6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간을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검색한 거 보여드리면 2003년도만 연간으로 검색을 했어요. 결정사 후기 똑같이 네이버로 했는데 저랑은 조금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오히려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71.4가 나왔는데 제가 검색하니까 여자 72.9에 남자 27.1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이 결정사 후기에 대해서 더 많이 검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사 후기를 검색한 이유는 진지하게 결정사에 가입을 할지 말지 고민하기 때문에 검색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맞죠? 그 다음에 이분이 결정사 환불에 대해서 검색을 하셨어요. 특히 30대가 많네요. 30대가 환불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자, 환불로도 남녀 성비를 구분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고스펙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입이 무료이거나
가입비가 적은 경우도 있고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횟수를 더 많이 제공해주고 무료 차감 없는 것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어드밴티지가 주어진다잖아요. 고스펙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남자들이 불만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왔냐? 이분 검색한 바로는 여자 67.4, 남자 32.6으로 나옵니다. 제가 검색한 걸로 나오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2023년도 연간으로 했을 때 여자가 70.7, 남자가 29.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즉 서비스 불만족이 하여튼 이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자가 서비스 불만족이. 그래서 이분 주장은 뭐냐? 이를 통해서 결혼정보업체는 여성 회원이 더 많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 7대3 비율이네요. 그러나 이는 결혼정보업체 전체를 뜻하는 것이며 각 업체 남녀 성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인 듀오 가연 자료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나마 메이저들은 이 비율이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소형 결정사 같은 경우는 요초 비율이 좀 더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듀오 남녀 성비를 검색했는데 여기도 30대가 제일 많이 검색을 했고 성별로 봤을 때 여자가 62.9, 남자가 37.1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듀오 한불로 작년에 검색했던 걸 보니까 여자 62.2, 남자 37.8로 나옵니다. 즉 여자가 더 많은 거죠. 불만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듀오 후기 같은 경우는 이분이 검색하신 거는 여자가 63.1, 남자가 36.9로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한 거는 듀오 후기 여자 61.9, 남자 38.1로 나왔습니다. 자, 후기는 잠재 고객이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듀오 가입 후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 완전히 요초예요. 이분이 검색하신 거는 90.9로 나왔습니다. 여자가. 남자는 9.1. 제가 검색한 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23년도 연간으로 했을 때 듀오 가입 후기에 대한 여자는 78.7, 남자는 21.3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입, 후기, 환불 등등등등 하면 전부 다 이자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자들이 관심도 많고 이자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로 성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랑은 조금 다른 차이긴 합니다만은 이분 주장은 뭐 듀오의 남녀 회원 성비는 7대3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면 아까 듀오 대표도 한 말도 있지만은 가입비로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즉 여자는 500만 원 받고 예를 들어서 전문직 의사들한테는 50만 원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를 많이 유치하려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비는 저는 중요하다고 안 봐요. 성비는 인위적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요. 자, 이거와 관련된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2018년도 기사입니다. 애초에 남녀 성비가 맞지 않아 결혼 성사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결혼정보업체의 여성 회원 비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은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세 업체일수록 이 같은 현상이 심해져 여성 비율이 90%에 이르기도 한다. 물론 이거 한 사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요초입니다. 요초. 그리고 이 기사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KBS에서 취재를 했어요. 2019년도입니다. 계약만 하면 갑으로 돌변하는 결혼정보업체, 그들의 꼼수. 취재진은 의사인 지인을 시켜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죠. 유명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도록했다. 유명업체? 그러면 메이저급 이야기하는 거겠죠. 매니저의 답은 이랬습니다. 11만 원에 15회. 만약에 여자들이 물으면 1100만 원 냈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 100배.
막상 11만 원 낸 사람한테 1,100만 원 냈다라고 뻥을 치라고 매니저가 답을 했답니다. 이자들은 최소한 620, 890, 1390, 2200 이런 회비를 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메이저 같은데요. 2천만 원 이런 게 있으면. 절대로 11만 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남성은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 다른 업체의 매니저가 회원 정보를 가져가면서 이 업체에 무료로 가입되었다. 고스펙의 남자였나 보죠.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다. 이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이용했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가지도 않은 주민센터에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해 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맘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결혼정보업체 이용 후기를 보면 본인이나 지인이 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며 업체의 장점을 열거합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내용이나 자료 사진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보해달라고 뿌렸겠지. 취재진이 기자라고 밝히고 이런 글을 올린 블로그 2명에게 이메일로 물어봤습니다. 진짜 본인이 해당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게 맞냐고. 한 분은 솔직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가입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요. 홍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짜 후기라는 거예요. 가짜 후기. 자, 다른 블로그는 이메일을 읽고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한 블로거에게 돈을 받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며 구체적 액수는 말을 아꼈지만 돈을 받고 쓴 글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자, 이거 사기 기망이에요.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정사에서 중요한 건 성비가 아니라니까? 나이트클럽처럼 부족한 성비에게 혜택을 주면 성비는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혼율이 중요하죠. 국제결혼 업체들 성혼율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 결정사 성혼율은 매우 낮아요. 왜? 결정사에 가입한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머리가 나쁜 여자들은 성비에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성비도 남자가 많다면서 전신 승리를 하는 거야. 결정사 가입하는 여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건 뭐다? 성혼율이 얼마냐?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돌대가리들아. 그런 머리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전신 승리해? 아이고, 대가리가 진짜 꽃밭에만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국내 결정사는 성혼율이 처참하고 결정사는 여자들이 주 수입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실제 가입을 하고 간신도도 일단 여자들이 더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검색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가입했을 가능성도 여자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이용을 했을 때 불만, 환불 보면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얼마 정도 나왔죠? 듀오 같은 경우도 여자가 62.9, 남자가 37.1로 환불에 대한 검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결정사 환불. 이거 같은 경우도 여자가 67.4, 남자가 32.6. 제가 검색했을 때는 2023년도 여자 70.7, 남자 29.3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들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조금만 검색해봐도 여러분들이 선동당하고 현혹당해서 돈 낭비하는 여자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결혼하면 다행이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그러잖아요.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